앞서서 오프닝도 그렇고 커버 스토리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 시행이 된 지 벌써 3개월, 굉장히 좀 꽤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시장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짚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 참 많이 쏟아졌습니다. 23번째. 자, 지금 또 향후 또 준비하고 있는 게 24번째인데, 그 중에 이제 전세 시장에 대한 이 정책들, 바로 이 임대차 3법이었는데, 자, 지난 이제 7월 30일 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자, 현재 시점으로 이제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시장 상황 어떤지, 그리고 어떤 향후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게 7월 30일 날짜 기준으로 임대차 3법. 자, 첫 번째가 전월세 신고제.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행되는 게 아니라요. 내년도죠. 2021년도 6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제. 자, 이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려고 하는 목적 아주 상당히 양호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전월세 신고제 기준이야 정보 공유화시키고 또 정보 공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양호한, 목적은 양호하다. 자, 전월세 상한제는 당연히 임대를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임대료 크게 급등되고 가격 비싸지는 거 이거 걱정 좀 안 하고 살자라는 이런 취지로 5% 이내에만 이 상한을 시켜주는 이런 컨셉 상당히 좋죠. 거기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기간이 보통 전세는 2년인데 자, 이거를 2+2에서 4년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바로 이런 기준.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세입자,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되게 2년이 아닌 4년 동안 또 길게 전세 살 수 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정책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 상황, 자, 이런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니까 현재 전세 거래량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자, 이게 2019년 지난해 기준의 전세 거래량, 이게 상당히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기준이고요. 자, 금년도 2020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거래량 이게 참 눈으로 보입니다.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이 급감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전세를 살겠다, 전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수요가 급상승을 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전세 물건, 이 공급량만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공급량까지 실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당연히 거래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전세에 대한 이런 규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월세 아니면 반전세로 전환이 되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거래량을 떨어뜨리는 반면에 오히려 최근에 이제 이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실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 실거주로 또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이 순환 구조가 좀 악순환으로 좀 들어가는 이 고리가 됐었고요. 자, 여기에 그럼 가격, 이 정부가 얘기하듯이 진짜 상한제를 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자, 이 가격대를 좀 한번 놓고 보니까 자, 2020년 8월 달 기준, 지금은 10월 달 되겠습니다만 8월 달 기준으로도 이게 급상승을 하는데 자, 이 데이터, 자, 이게 이 국민은행 시세 이 데이터인데 자, 6월 5일 날짜와 9월 25일 날짜의 실제 전세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자, 이 지역은 서울권입니다만 이 상승률로 보면 최고 지금 38.5%가 이게 급상승을 하거든요. 지금 전월세 상한제가 5%인데 이게 38% 올랐다는 얘기는 이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냥 집주인이 가격 올린다고 올라가는 이런 계획 상황들이 아니고요. 거래량 실종하면서 실제 이 전세 만료되는 분들,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되는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사례가 또 도출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여기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가면서 임대차 분쟁 조정이라고 실제 이제는 법원에서 이
분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과거 대비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낮았었는데, 자, 지금 이게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게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결국은 뭐 임대하는데도 소송 싸움 해야 될 판이라, 자, 이런 것이 과연 정책상으로 제대로 흘러가는 방향일까? 이런 부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정책에 대한 부분, 자, 잘못했다라는 얘기보다는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현재 정책 방향, 뭐 기존 임대차 3법 지속, 자, 이거는 정부에서 그대로 강행을 하겠다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나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 3법은 유지를 하되 좀 더 변화를 주는,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출구 전략을 좀 새롭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계속적인 거겠지만 전세 공급량 이 부족은 현재 기준으로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현재 2년 사시던 분도 만료를 안 시키고 2년 더 4년을 유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전세 물량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하나에, 기존에 주택 갖고 있는 1주택이든 2주택이든 갖고 있는 분 중에 실거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신규 더 부족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출구 전략 충분히 신규 공급량을 늘리거나, 자,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전세 물량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이런 기준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임대정책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 출구 전략 중에 하나가, 자, 현재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 바로 이런 부분에 전환을 좀 혜택을 좀 해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주택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 뭐 자진말소시키고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혜택을 줘서 전세 물건, 물량을 좀 공급해주는 영향, 최소한 이게 1, 2년 정도 하다 보면 전세 물량 공급, 이제 시장의 원칙으로 순환이 된다는 점. 그래서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이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출구 전략의 한두 가지만 좀 세심하게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충분히 이런 문제 좀 더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점 한번 강조를 드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내용을 한번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내용들 같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